안녕하세요. 강미연입니다.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의 결과물로 탄생한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사업은 경제 내 외적인 많은 성과와 함께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기고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2004년부터 2016년 2월까지 만 11년의 시간 동안 124개의 남한 기업에 5만 4천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32억 달러가 넘는 누계 생산을 할 만큼 활발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개성공단은 인건비의 부담을 줄여 남한 중소기업에 활로를 열어주고 경제난에 처한 북한에게는 외화 획득을 가능하게 했다는 경제적 성과 외에도 서로 다른 두 체제의 남북이 만나 통합을 이루어가는 남북 통합의 공간, 다가올 통일 사회를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통일 실험장이라는 경제 외적인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왜 개성공단을 통합의 공간, 통일 실험장이라고 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개성공단은 분단이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 남한의 자본과 사회주의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특수한 경제특구이자 경제협력 사업입니다. 오랜 시간 상이한 체제와 문화 속에서 살았던 남북 노동자들이 만나 성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북한 총국을 통해 인력이 배치되는 간접 고용 방식부터 사측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생산량 결정 방식까지 자본주의 노동 체계에 익숙했던 기업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성과주의가 아닌 공동생산의 집단 노동 방식에 익숙했던 북측 노동자들은 확연하게 세진 노동 강도에 적응하기까지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과 우려와는 달리 점차 차이로 인한 갈등과 충돌보다는 이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의 발전은 시간이 흘러 자연스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남북 간 체제 충돌의 긴장과 불예측성이 강한 개성공단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주기업들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실입니다. 그럼 이제 개성공단에서 어떠한 새로운 노사 문화와 노동 방식이 생겨났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개성공단의 투트랙 시스템의 노동관리 방식을 꼽을 수 있습니다. 투트랙 시스템이란 남측 기업과 북측 노동자, 노사 간 조정과 합의에 기반한 노동관리의 이중적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 체제는 노사 간 상하 위계 구조에서 기업이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노동자들이 복종하는 일반적인 노동관리 체계와 달리 노사가 동등한 관계에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투트랙 체제는 열린 구조에서 상호 협상, 조정, 합의 등의 과정을 거쳐 가장 효율적이고 최선의 결정을 선택하기 위한 노사 간 의사결정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개성공단에서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생산량을 결정하지 않고 북측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직장장과의 주기적 회의를 통해 계획량에 대한 합의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계획량을 설정하는 이유는 생산량을 최대화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도 있지만 기업 측이 일방적으로 계획량을 정하게 되면 아무리 합리적인 계획일지라도 북측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그만큼 계획량 달성도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성공단의 많은 기업들은 국내 혹은 중국, 베트남 등의 타지 공장에 비해 북측 노동자들의 계획량 달성률이 높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합의에 의한 계획량 결정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계획량은 무조건 달성하는 것으로 의식화한 북한의 공동생산, 공동분배 원칙의 노동 방식이 한 몫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둘째, 개성공단의 위계체계는 북측 노동자들과 남측 직원들 각각의 위계체계가 공존하는 수평적 관계의 투트랙 위계체계입니다. 자본주의 기업의 위계 질서대로라면 북측의 직장장 또한 남측 법인장의 아래 서열에 위치하지만 개성공단의 남측 법인장과 북측 직장장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트랙 위계체계는 남측 기업과 북측 노동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견제하고 대등한 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직장장을 통해 업무 내용을 전달하고 직장장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위계체계를 거쳐 실행되는 투트랙 위계체계가 빠름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문화에 익숙한 남측 관리자들에게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직장장이 관리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남측 직원들은 직장장만 상대하면 되므로 오히려 업무 부담이 덜어진 측면도 있으며 북측 노동자들과의 사소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평가합니다. 셋째, 기업들은 자급장 환경을 보다 편안하게 만들고 간식을 제공하고 출퇴근 인사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북측 노동자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이 같은 노력을 북측 노동자들의 마음을 사는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음을 사는 일은 출퇴근 인사 외에도 자투리 원단을 모아 북측 노동자들의 옷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위생 환경이 좋지 않아 잦은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는 북측 노동자들을 위해 매해 기생충약을 제공하기도 하며 노동자 전체가 모여 같이 김장을 담그고 나누어 먹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사는 일은 서로 간의 닫힌 마음을 열고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며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기업들은 평가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 간의 정치적 긴장 관계 속에서도 개성공단의 남북 노동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협력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근원은 대면적 상호작용, 즉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이루어지는 일상 속 상호작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 어빈 고프만과 알프레드 슈츠는 대면적 상호작용은 구성원들 간의 친밀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시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오해의 개연성이 낮아져 상호 간의 불안정성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북 노동자들은 매일 얼굴을 보며 일상을 공유함으로써 상이한 체제와 문화 속에서도 문화적 접점을 찾고 공동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으며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4.27 선언과 최근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화해와 평화 공존의 의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주는 교훈은 의미가 큽니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남북 노동자들이 함께 일구어낸 이해와 신뢰는 그야말로 먼저 온 작은 통일이었으며 남북의 더 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어떤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96%가 재입주 의향을 밝혔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폐쇄되어 있지만 개성공단 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작동되어 왔는지를 이 결과가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디 남북 통합의 장이자
미래 통일의 실험장인 개성공단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